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 건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시겠지만 패드 피봇, 그러니까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건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게 상당한 시장의 중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수치상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50bp가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불과 한 2주 전에 있었던 여러 개의 기사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패드 피봇을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다 2주 전 겁니다. 뭐 제가 편집한 거 아니고요. 그냥 패드 피봇 딱 검색하니까 나왔던 구글의 뉴스들인데요. 카시카리는 절대 패드 피봇에 기대하지 말라. 패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아예 금지시켰다, 차단시켰다는 뉴스고요. 골드만삭스도 패드 피봇 지금 가격의 전가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고요. 시킹알파도 마찬가지로 더 큰 하락이 있기 전까지는 패드 피봇 없을 거다.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사실 10월 17일, 불과 며칠 전이었었죠. 한 열흘 전쯤에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12월까지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방송을 전해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17일에 방송했으니까 뭐 이 기사가 떴던 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21일이라고 치면 거의 4거래일 만에, 4일 만에 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이걸 바꿨을까? 바로 제가 찾은 답은 파월 위에 이 남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인데 기사를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를 보면 10월 21일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180도 뒤바꿔 놓은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사실 제목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특별할 게 없어요. 11월에는 75bp를 인상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상에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말을 인용을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는요. 지금 올해는 투표권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매파적 인물도 아니고요. 원래 중도적 인물이었었어요. 그럼 뭐 매파적 인물이 갑자기 비둘기파적으로 성향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투표권이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이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건데요. 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는 게 그럼 메리 데일리가 처음 얘기를 한 거냐? 사실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10월 초부터 어떤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0월 10일에는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금리 인상 언젠가는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했지만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얘기를 라엘 브레이너드가 10월 10일에 했던 거고요. 10월 초에 이미 했던 거고요. 같은 날이었었죠. 같은 날 10월 10일이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도 사람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고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있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다. 만약에 이런 인식이 계속되면 이게 더 경기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잡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올 때마다 금리 올려서는 안 된다. 즉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명 더 보겠습니다. 10월 14일에는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은 더 천천히 해야 된다면서 슈퍼사이즈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오버스티어링 나타날 수 있다. 뭐 이것도 복잡한 말이지만 결국은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메리 데일리 이전에 뭐 10월 10일에도 있었고요. 10월 14일에도 있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에는 반응을 안 턴 게 심지어 파월 다음 그 권력 순위죠.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얘기해도 안 됐던 게 갑자기 메리 데일리가 얘기한다고 된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답을 찾은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은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닉 티미라우스라고 하는 기자인데요. 자, 이 닉 티미라우스가 이 기사를 썼다는 게 시장 분위기를 바꿨다는 게 거의 월가의 중론이기도 하고요. 요즘 국내에서는 이 부분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안 됐던 게 기자 한마디가 기사 썼다고 이게 분위기가 바뀐다고? 이건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말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닉 티밀하우스라고 하는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이고요. 그리고 파월의 생각을 아는 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별명은 티밀하우스 의장이라고 불려요. 파월 의장이 아니라 티밀하우스 의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준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FOMC 당일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기자들은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2시에 성명서가 발표되죠. 그러면 그 30분 전이 1시 반에 기자들은 미리 FOMC의 성명서를 미리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사들이 모조리 쏟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엠바고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시 30분 이전에 어떤 기자도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 닉 티밀하우스라고 하는 기자는요. 미리부터 이것을 굉장히 잘 맞춰왔어요. 작년 11월에도 연준의 팬데믹 부양책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2개월 전에 기사를 써서 적중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첫 번째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있을 때 심지어 이 기사를 썼던 건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기자들과 만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75bp 인상 전망을 써서 적중을 시켰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사진 한 가지를 보도록 하죠. 자,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요. 항상 연준 파월 의장의 정면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자들의 자리는 주기적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하지만 닉 티밀하우스의 자리는 배치가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가 바로 닉 티밀하우스의 자리인데요. 맨 앞줄 정중앙 파월 의장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그 자리에 이 인물이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닉 티밀하우스가 정말 연준의 의도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연준의 의도를 잘 해석하는 인물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연준의 오래된 전통 관행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과 그리고 대중들에게 연준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유능한 언론인 하나와 특별하게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건 관행입니다. 법칙은 아니고.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앨런 그린스펀 때에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비드 웨슬리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많이 시장에 전달을 했었고요. 벤 버냉키 의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힐셀란스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제닛 옐런은 특정 기자보다는 블룸버그를 통해서 시그널을 많이 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이 바로 지금 그 기자, 닉 티밀하우스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자를 통해서 시장과 대중들에게 많은 소통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닉 티밀하우스가 이제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말을 빌어서 썼던 이 기사를 통해서 12월 50bp 인상 가능성으로, 즉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 기자가 그냥 기자를 썼다기보다는 연준과 파월이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연준의 패드 피봇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굉장히 신뢰감이 좀 높아 보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파월 의장이 계속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닉 티밀하우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닉 티밀하우스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